조삼모사야, 조삼모사. 자, 중간고사 범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말고사 범위는 커지는. 중간고사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말고사 범위는 작아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목요일날 업로드될 강의 영상까지가 시험 범위고, 제가 7주차 강의 자료까지 올렸는데 원래 2학기가 그 중간고사 전에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진도를 다 못 뺍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는 만큼 시험 문제 출제할 거고, 객관식 20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약술형 주관식 뭐 약술하면 이제 뭐 한 15줄에서 10줄 뭐 쓸 내용이 없으면 한두 줄 적어도 되고, 그래서 그 주관식 문제는 5점 배점이에요. 객관식은 1점. 대충 감았죠? 제가 이번 학기에 그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상고론 수업은 객관식만 내는데 회고로는 그래도 4학년 수업이니까 주관식 한번 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상 위험의 개념. 가만보면 이 강의실이 뜯어보실 게 제일 많아. 앰프도 바꿔야 돼. 마이크 좀 이상하잖아요. 공간 대비 출력도 좀 낮은 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 자, 우리가 피보험자의 의무까지 살펴봤고,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이제 해상위험입니다. 해상위험이고, 요거 개괄적인 설명 딱 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맞나? 그렇죠? 그리고 육상위험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해상위험이 갖추어야 될 요건, 그냥 다 해상위험이냐? 그건 아닙니다. 해상위험이라고 보려면 이게 일종의 실제 피보험자, 해상사업을 하는 피보험자들이 입는 손해의 원인이어야 돼요. 실제 그래서 이 말이 있는데, 밑에 위험이 발생해도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그 위험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해상위험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앞에서 그 해상 고유의 위험, 그리고 해상에 뭐 부수하는 위험, 뭐 이거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이 다른 말로 해상 고유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뭐 전쟁이 있는데, 지금 전쟁 발발했죠. 근데 그 중동 지역, 레반트 지역에서 발생되는 전쟁이 있다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 손해가 초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실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거는 별개의 사건이고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텍스트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읽고 외우면 그냥 정말 암기가 돼요. 근데 이 생각을 해봐. 이 글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왜 적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굳이 그렇잖아.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동아시아 앞바다에 떠다니는 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손해 발생 안 일으킨다. 그럼 보험자가 손해 보상할 필요가 없지. 당연한 얘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고, 그런 뜻이겠구나. 그러면 그거는 이 내용은 더 이상 외울 사안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위험 발생의 우연성. 우리 그런 말 쓰잖아. 우연을 가장한 필연, 뭐 이런 거 있잖아. 썸 탈 때. 그죠? 뭐예요? 우연히와 필연의 차이는 뭐야? 필연은 보통 그거지. 계획이 들어가지. 의도를 갖고. 근데 우연은 정말 몰랐어. 몰랐으니까 놀래지,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보험사고가 우연해야 된다. 필연적 위험이 아니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당하는 사람이 몰랐어야 된다. 알았으면 그거는 보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사고가 일단 날지 안 날지가 확률이야. 랜덤 박스야. 사고의 발생 시기도 랜덤 박스야. 그리고 발생 형태도, 그리고 뭐 여기는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사고의 정도도 랜덤 박스야.
그런 거예요. 몰라야 돼. 알고 일으키면 그건 보험의 문제가 아니다. 자, 비불가항력성. 해상 위험이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위험일 필요는 없다. 불가항력이란 건 뭐예요? 천재지변이나 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비욘드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쓰죠. act of Go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이 한 행동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당연히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사람의 실수, 가실, 잘못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비장래성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미래의 사건만 해결이 된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뭐예요? 해상보험은 예외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소급보험 경우에 있다. 그리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야 뭔 보험에 들든지 말든지 하겠지. 근데 사실 아마 사고 발생 확률이 0.0000001% 정도 되면 무시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게 이제 0.1%, 0.5% 이렇게 다가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해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러면서. 자, 그다음에 그리고 무효가 되는 보험 계약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겁니다. 미리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 집이 불 다 났어. 근데 다시 보험에 들려고 해.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자, 위험의 적법성. 적법해야 됩니다. 이 적법성에 고의적이고 자의적인 어떤 위험의 초래는 해당이 사항이 없는데 뒤에서 우리가 공동훼손까지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공동훼손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고의적이고 자의적인 위험의 초래가 요거는 공동훼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의 한정성. 보험 계약에서 책정한, 체결한, 정한 그런 내용과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가 보상을 합니다. 그거를 벗어나면 보험자가 면책되죠. 이제 향후에 계속 보험자 면책이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보험자 면책이라는 얘기는 보험자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보험자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사고 나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상 위험을 한번 크게 나눠 봅시다. 담보 위험이 있고요. 면책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 이외의 모든 위험을 비담보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래요. 사전적인 정의는 뭐 그래요. 중요한 건 사실 담보 위험이냐 면책 위험이냐가 중요합니다. 왜? 담보 위험이면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는 위험이고 면책 위험이면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지 않는 위험이니까. 그죠? 그래서 담보 사전에서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자가 해상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사고 나면 보상한다. 그게 담보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하고 위험이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게 있어서 이 위험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피보험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얘기는 면책 위험이라면 면책 위험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면책 위험, 어떤 특정한 대상 위험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쟁 위험이라든지 뭐 동맹 파업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든지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면책 위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뒤에서 엄청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담보 위험하고 면책 위험이 상충하는 경우에 면책 위험이 우선한다. 면책 위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말이 이제 일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좀 깊게 들어가면 그게 무슨 얘기느냐면 면책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구약관이든 신약관이든 구증권이든 신증권이든 이거는 보험자가 면책됩니다 라고 딱 박아 넣었어요. 약관이나 증권에. 그래서 딱 그게 해당이 돼버리면 보험자는 그거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주장을 할 거거든요. 자기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거에 이제 일종의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으로 해놓거나 명확하게 해놓거나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면책위험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책위험은 특약에 의해서 보험자 부담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보험 약관, 우리 협회 적하 약관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그게 있어요. 계속 담보 조항이나 특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자가 책임을 안 진다고 하는데 피보험자가 돈 더 주면, 추가 보험료를 더 주면 특약이란 거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과 관련된 광고나 뭐 문구 보면 어떤 사항들은 뭐 특약으로 정하고 특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실제 그 여러분들 광고나 보험회사에서 특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특약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자가 원래는 보상 안 해주는 건데 피보험자가 뭐 하면 특별한 약속이잖아. 특약이. 돈 더 줄게. 그 특별한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 아니고 돈 더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결이 되는 면책 위험이 있어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고 돈을 더 줘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면책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걸로 나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담보 위험이 있습니다. 담보 위험이 면책 위험 이외의 모든 위험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거는 적절한 예시를 못 들겠어. 그 왜 적절한 예시를 못 그러니까 담보 위험도 아니고 면책 위험도 아니라는 것인데 그 적절한 예시에 해당이 없는 거는 왜 그러냐면 올리스크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협회 적하 약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좀 쉽긴 한데 그 ICC B나 C 경우에는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면책 위험은 또 A, B, C, D, E, F 이렇게 쫙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비담보 위험이죠. 근데 ICCA 조건은 올리스크 조건이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책 위험으로서 규정해 놓은 것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여집합이 없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비담보 위험.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담보 위험도 아니고 면책 위험도 아닌 애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바로 거기에 이어서 제가 방금 마지막에 한 말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ICCA가 그렇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밑에 4번 방갈로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ICCAR이란 말이 있고 ICCA가 있습니다. ICCAR은 구협회 적하약관에 있는 내용이고 올드. 그 다음에 ICCA는 유협회 적하약관, 신협회 적하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두 개 다 올리스크 조건이에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ICCAR과 ICCA의 어떤 커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 뭐 기말고사 때 머리 싸매고 외울 내용이고 어쨌든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줄 끝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법정 면책 위험 또는 약정 면책 위험 이외의 일체의 해상 위험 사고.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면책되는 거 빼고 다. 그 얘기예요. 그게 포괄 책임주의. 밑에 5번에 방가로 5번에 열거 책임주의는 뭐야? 첫 번째 줄에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책임지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 개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ICCAR, ICCA는 포괄 책임주의고 그리고 구협회 적하 약관 기준으로 ICCFPA, ICCWA는 열거 책임주의. 그리고 신협회 적하 약관 기준으로 말하면 ICCB와 C는 열거 책임주의.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뭐 포괄 책임주의, 열거 책임주의 밑에 표로 해가지고 채택국 나와 있고 이런 건인데 이거는 아주 옛날 이야기고요. 아주 옛날. 뭐 협회 적하 약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간섭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ICCA니 B니 C니 이렇지만 해상보험이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가 170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거 우리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이 개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를 얘기할 때 대륙법계, 영미법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고, 실제로는 지금 오늘날 협회 적하약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ICC-AR과 ICC-A가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포괄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괄 책임주의가 있고 열거 책임주의가 있는데, 이게 이 두 가지 중에 보험에 드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보험자 입장, 그래서 피보험자 입장. 피보험자 입장은 무조건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좋지 않아? 그죠? 포괄 책임주의가 좋겠죠. 근데 포괄 책임주의가 했을 때 문제는 뭘까? 돈이 비싸지겠지. 그렇죠. 실제로 보험료는 포괄 책임주의에 해당이 되는 협회 적하약관 ICC-AR과 ICC-A가 비싸죠. 비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상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자, 해상 고유의 위험. 이게 코로나 때가 좋았을 때가 있어. 자꾸 오라 그래, 회의하면. 옛날에는 회의하면 줌으로 가면 됐는데 사람이 오라 그래. 피곤하게 싫고. 그죠? 그래서 나는 수업을 반만 오프라인으로 하자. 그죠? 나도 회의는 반만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고. 자, 해상 고유의 위험. 종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l of the sea 라고 하기도 해요. 사실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해상보험 쪽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몰, 침몰, 뽀로록 배가 밑으로, 그렇죠? 수중에 가라앉아가지고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 이거 이제 구분을 하면 신몰, 촌몰, 이게 그러니까 깊게 빠졌냐, 가볍게 빠졌냐, 뭐 이런 거예요. 얕은 바다나 강 같은 데는 그 선박을 인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구조가 가능한 침몰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그 좀 구조,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배가 너무 깊게 빠지면 인양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좀 예를 들어서 동해 바다가 아니라 서해 바다가 조금만 기중기를 써서 돈을 투자를 하면 밑에 가라앉은 배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적어도 뭘 할 수 있냐면 고철로 팔아먹을 수 있거든.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초나 교사. 선박이 암초나 그 밖의 견고한 물체에 얹혀서 일정 기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교사는 모래나 진흙, 견고하지 않은 물체에 걸쳐 일정 기간 진퇴불능인 상태. 이렇게 읽으면 그냥 진짜 외우는 건데, 자, 자초는 딱딱한 거, 교사는 모래, 진흙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헷갈려서 쓰거나 구분하지 않고 써요. 누가? 기자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최근이 아니다, 한 2년 전에 스웨즈 운하 길막 사건 알아요? 들어본 적 있죠? 에버그린호가 이렇게 가다가 턱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파나마 운하나 이런 데는 이게 도크나 이런 걸로 연결이 막 돼 있는데, 스웨즈 운하는 실제로 자연 수로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스웨즈 운하 가는 길 양 옆으로 막 사막이 펼쳐져 있고 막 그래요. 그 사막이라는 얘기는 모래잖아, 모래. 거기에 턱 걸린 거야. 오도 가도 못하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더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에버그린 소속의 그 배가 교사된 거예요. 운하 내에서, 운하 안에서. 근데 국내 언론의 그 기자님들은 그냥 이 자초나 교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운하 운행 중에 선박이 자초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기자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자, 그 다음에 충돌.
들이박는 거죠. 원래는 이게 배와 배의 충돌만을 의미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배뿐만 아니라 뭐 부두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피어나 뭐 경문이나 갑판이 간문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자연물하고 부딪히는 것도 다. 여기서 이 말이 있는데 물은 제외, 얼음은 포함. 왜 얼음은 포함해? 얼음은 왜 포함해야 될까? 타이타닉 영화 생각해보면 물은 배하고 물이 부딪히면 배가 물살을 가르잖아. 근데 딱딱한 얼음이야. 들이받으면 타이타닉 사고가 나죠. 그거예요, 그 얘기. 자, 전복, 뒤집히는 거. 그죠? 선부학의 복원력이 작은 편. 강한 풍랑이나 외부적 요인. 화물의 이동이나 급선회 등의 내부적 요인. 제가 그 해상보험론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혹은 부산 주변에서 살면서 놀러 다닐 때 가는 그 강한리 앞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는 맞지. 맞는데, 여기서 강한대교까지도 아니야. 그 강한대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저쪽 바다 쪽으로 한 1km에서 2km만 딱 나가면 파도 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를 하면 배들이 기본 그 파도 높이가 3m, 5m 막 이래요. 사람 키만큼 이게 너울이지. 이게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사실 파도가 아니라 그걸 너울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배가 계속 이러고 가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야. 근데 요즘 배들은 원체 무겁고 원체 크니까 그걸 못 느끼고 돌진을 하는 거지. 조그만 옛날 배 같으면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정말 중요한 게 이 행방향이든 종방향이든 복원력이 중요합니다. 복원력 생각해보면 뭐예요? 오뚜기죠, 오뚜기. 오뚜기처럼 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 위를 항해하는데 배가 꼿꼿하게 서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너울을 이렇게 넘으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다가 얘가 이렇게 가다가 훅 했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그냥 자빠지면 그게 이제 전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과 앙촌, 헤비웨더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항천은 이제 모래번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천둥, 번개, 열대 저기압, 우박. 생각보다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도중에 이런 천둥이나 번개, 뭐 우박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지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자연의 환경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쉘터가 많다는 뜻이야. 근데 배는 정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만 있고 바다 물만 있는데 그곳을 항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벼락치고 우박치면 피할 데가 없어. 다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해상 고유의 위험이었고 12번 슬라이드부터 해상 위험입니다. 화재. 배에서 불나는 거. 자, 자연 발화나 피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을 근인으로 하자면 보상되죠. 왜 보상되지 않냐면, 자, 자연 발화 피보험 목적물의 고유하자 요런 거는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면책사유, 피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뭐 그런 거 빼놓고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하재는 기본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어떤 거? 하염에 의해서 소실되는 거, 불타는 거, 아니면 불이 나면 불꽃만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난 연기와 열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화물이 녹아버리거나 연기에 의해서 어떤 성질이 변하거나 오염이 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불 끄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거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불만 나면 좋은데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폭발력 있는 물질에 붙어가지고 터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죠.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된다. 이게 하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인 게 생각해 보면 배에서 선박에서 불이 난다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 없어요. 왜냐면 왜 배에서 불이 나면 위험하냐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을 끄려면 보통 물을 뿌리잖아. 그죠? 여기 뭐 소화 주수에 의한 손해인데, 그죠? 물을 뿌리죠. 그러니까 혹시 목욕탕 가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목욕탕 안에서 장난감 배를 띄워놓고 장난감 배가 이렇게 떠있잖아? 거기 위에 물을 부어.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배에서 불이 나면 일단 첫 번째 뭐가 위험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배가 어디 건물에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어. 그러면 외부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배가 다 맞아. 일단 불이 났다는 거는 그 좁은 공간 안에 불에 탈 만한 물건들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바람도 세게 불어. 바람을 피할 공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바람을 공급을 많이 해주면 산소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죠. 잘 타겠죠. 그러니까 배에서 불이 나면 잘 옮겨 붙고 잘 타고 불이 잘 번집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물을 뿌리면 배에 물이 차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상 위험 얘기할 때 화재는 꼭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투하. 선장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중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경우 임의로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행위.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인데 뭐 전형적인 일종의 공동훼손. 공동훼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하는 화물을 고의로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바다에 던지는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이게 공동훼손하고 연관되어진다. 공동훼손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 나쁜 짓 다 저지르는 거죠. 배 타고 있는 사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자, 선박을 밀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박에 화물을 이제 꽁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옛날에 진짜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하는데 뱃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원체 이제 컨테이너도 여러분들 그 해외 여행 갈 때 여러분들 캐리어 엑스레이로 다 찍죠. 안에 뭐 있는지. 컨테이너도 내부에 뭐 있는지 엑스레이로 다 찍어요. 그래서 뭐 예전같이 다 숨겨 들어오고 그러지 못하면 되죠. 자, 물론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숨겨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방법도 고도화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불 지르거나 방화, 불 지르고 아니면 고의적인 자초 침몰. 천공은 뭐예요? 배에 구멍 내는 거. 일부러 배 침몰시키려고 구멍 내는 거. 고의적인 이로 행위. 고의적인 이로는 뭐냐면 배를 딴 데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은 말이에요. 이거 다 사람이 의도를 갖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선박을 갖고 도주하거나 사기의 목적을 갖고 화물을 빼돌리고 팔아버리고 삥땅 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해적행위나 표도. 일종의 둘 다 해적행위인데 그 해적행위 굳이 구분을 하면 공해상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 사람을 억류하고 화물을 약탈하는 그런 행위를 해적행위라고 하고, 표도도 약간 뭐 절도 정도라고 봐요. 큰 차이는 없어요. 의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거 제가 그냥 강의 자료는 사전적 정의를 옮겨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굳이 해적행위와 표도를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강도는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거는 약간 또 화물이 목적이긴 하지. 그러니까 해적행위는 사실 경계가 애매해. 이거는 사실 보험 계약에 따라서 혹은 이걸 판단하는 손해사정인에 따라서 이걸 해적행위로 볼 수도 있고 강도로도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구분에 큰 실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해상보험에서 해적행위든 표도든 강도든 다 보상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정의로서 개념은 나뉘어져 있지만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전쟁 위험. 군함이나
이런 어떤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통해서 포획이나 납포를 당하는 공격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이 전쟁 위험은 중요한 게 ICCA 우리 앞에서 포괄 책임주의 공부할 때 ICCA 배웠는데 ICCA를 들어도 얘는 보상 안 해줍니다. 면책 위험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제가 아까 그 면책 위험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돈 더 주면 특약 들어준다. 특약으로 전쟁 위험에 대해서 특별 약관을 들 수가 있어요. 그게 협회 전쟁 약관. 협회 전쟁 약관도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그러면 이 전쟁 위험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당연히 군함. 여기 해군 출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배를 이름을 부를 때 무슨 함이라고 합니다. 천안함, 세종대왕함 이렇게 불러요. 근데 민간 상선은 함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무슨 호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군함이란 말 자체에 이것도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역전압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죠? 민간 상선에다가 무슨 함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해군이나 뭐 해병이나 뭐 이런 그런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선박에 의해서 적대국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외적, 뭐 습격, 뭐 이런 것들 해당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포획. 포획. 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화물 등을 몰수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고 대포 쏴서 상대방 국가의 배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도 있다. 잡는 거죠. 배를 잡아서 이동 딱 그러니까 배가 군인들이 딱 올라타가지고 선장으로부터 배의 통제권을 뺏어서 자기들 자국의 항구로 배를 끌고 가거나 하는 것. 그게 이제 포획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뭐 포획, 납포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네, 비슷비슷한 말이고 이거의 사전적 정의는 제가 여러분들 적어놨지만 해상 탈취 뭐 이런 거.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 교수님, 포획이랑 납포가 엄청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포획이든 납포든 하나만 적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유사한 개념이잖아. 유사하고 비슷비슷한 개념을 포획이라 했다가 해상 탈취라고 했다가 납포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씁니까? 이거는 제가 열거 책임주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요 색깔, 여기 보이는 요 색깔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빨간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적색, 레드, 불그스름무리하다. 그러면 그래서 이 색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했을 때 혹시 붉은색 했다가 틀릴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붉은색 옆에다가 적색, 레드, 불그스름무리하다 다 적어놓는 거야. 그럼 뭐 하나 걸리겠지. 약간 그런 마인드 알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험과 관련해서 열거 책임주의를 할 때 보면 유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계속 적어놔. 계속. 뭐 하나 걸리게끔. 혹시 거기서 뭐가 빠져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디 이렇게 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함, 군주, 국민의 강요, 억지, 억류.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표현 맞아. 납포나 뭐 억류나 다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여기에서 뭐, 네, 있죠. 영어 사전에 가져온 말이죠. arrest니, 뭐, detainment니 다 비슷비슷한 말이야. 뭐, 수송을 중지시키고, 자국의 유치할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전적 정의로 들어가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억류의 경우에는 선박을 자국에 감시하에 둔다. 그렇죠. 억류한다. 왜? 자국민을 억류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비슷한 의미들의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함, 군주, 국민의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이게 군함, 군주, 국민이란 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표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선박이나 화물을 스탑시키거나 붙잡아두거나 못 움직이게 묶어두거나 그 뜻이에요.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국가의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도 있고 입헌 군주국도 있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왕이 있죠. 상징적인 의미로 왕이 있죠. 근데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왕이 없잖아. 그죠? 국가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국민에게서 나오나? 그렇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헌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표현, 이 국왕, 군왕, 군주, 국민 이 뜻이 진짜 뭐 국민의 뭐 국민들이 모여서 뭐 배를 잡아준다 그 뜻이 아니고 국가 공권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아두는 행위를 다 지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일체 위험.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뭔가 구멍이 뚫려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붉은색도 쓰고 레드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고 유사한 개념들 다 일일이 다 적어놓는다 했는데, 끝에다가 그것도 약간 불안했는지 뭐 많이 적어놓는다? 이런 말 적어놓습니다. 기타 일체의 위험. 근데 이 기타 일체의 위험은 요것만 딱 쓰면 세상의 모든 위험 같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 일체의 위험의 진짜 뜻은 이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앞에서 열간 위험의 종류나 기타 위험들은 동종 제한의 원칙에 따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앞에서 그렇게 쭉 나열하고 써놨는데 앞에서 쭉 말한 애들하고 유사하고 비슷한 애들을 다 해줄게. 그 뜻이에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예요? like or same kind. 뭐랑? 앞에 애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all other periods니까 세상 모든 위험 다 뜻하는 의미로서 해석되어지면 안 돼. 이 문구 자체가. 앞에 내가 쭉 얘기한 애들. 얘네들하고 비슷한 종류. same kind. 자, 그 다음에 위험의 변경까지 할 수 있나요? 자, 위험의 변경 볼게요. 위험이 바뀌었다는 거죠. 위험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보험계약 체결될 때 피보험자가 발생 가능한 위험의 정도라는 것은 보험자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위험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조금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보험자의 위험의 정도나 이런 것들, 확률이나 이런 것들, 손해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보험료도 그걸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텐데, 그 보험료 산정의 기준과 관련된 위험이 현저하게 사소하게 조금 늘고 조금 주는 거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변경이 돼버리면 원래 처음 맺었던 보험계약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위험의 변경은 주관적 위험 변경이 있고 객관적 위험 변경이 있습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고의가 있다. 중대한 가실. 그러니까 중대한 가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실수가 크리티컬해. 그걸 중대한 가실이에요. 봐줄 수 있는 실수가 아니야. 그죠? 네. 객관적 위험 변경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쪽에 책임이 없어요. 피보험자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이 변경됐어요. 네, 그런 거죠. 주관적 위험 변경의 경우에는 MIA 제46조에 의하면 보험자 원칙적으로 면책입니다. 2번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관적 위험 변경,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가 의도나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위험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보험자 면책돼요. 제가 원칙적이란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외도 있겠죠. 뒤에서.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위험 변경은 MIA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요 경우에는 뭐 보험자가 면책되거나 뭐 이런 규정은 없고, 만약에 그 피보험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위험과 관련된 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거나 하면 피보험자가 뭘 해야 된다?
저번에 그 사전제작 강의 끝날 부분 했어요. 뭐 해야 된다? 노티스 해야 된다. 자, 해상 위험의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류죠. 그걸 어떤 것들이 해상 위험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위험률 정도를, 손해율 정도를 변경을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도의 증감은 있는데 위험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침몰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칩시다. 침몰할 수 있는 위험이 늘거나 줄거나요. 침몰할 수 있는 위험이 안 침몰할 수 있는 위험으로 바뀌는 건 변경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이로, 지연. 여기서 말하는 발항은 항구를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요새 여러분들 한자를 잘 안 배워서 한자어로 해석을 해요. 이로. 이로는 항로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떠날 이. 항로를 떠난다는 뜻이고, 지연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딜레이. 그죠? 네. 갑판적재. 왜 하물의 갑판적재가 위험 변경입니까? 지금은 컨테이너선 시대라 컨테이너선 위에 화물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옛날 재래선 컨테이너 쓰기 전에는 화물을 갑판 위에다 올려놓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 갑판적재를 문제 삼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배 밑에 넣기로 했는데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선창에 배 밑에 넣기로 했는데 배 위에 실어버리면 위험이 변경입니다. 근데 요즘엔 상관없죠. 대부분 컨테이너선을 쓰니까 벌크 화물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배 갈아타는 거, 배 갈아타는 것도 위험의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기 플로팅 팔리시 같은 거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배가 어떤 배냐에 따라서도 그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를 갈아탄다. 이거 엄청난 위험의 변경이죠. 자, 이 위험 변경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보험계약 체결 이후. 그리고 피보험자에 의한 것이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 피보험자의 행위에 의한 건 뭐가 돼? 이게 되지. 주관적 위험 변경. 자, 그 다음에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변경하는 것이거나 증가하는 것. 위험이 늘거나 줄거나 이거 해야 된다. 네. 현저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는 눈 감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소하거나 미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2로입니다. 2로. 선박이 정해진 항로에서 이탈한 행위거나 그 상태를 말해요. 정확하게는 부산에서 LA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루트로 가는데 배들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든 아니면 경제성을 위해서든 정해진 길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로 해서 차들이 정해진 길로 다니잖아. 근데 배들은 망망대해니까 아무 때나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들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항로라고 해요. 배들이 정해진 길로 다니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안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바다 밑에 뭐가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성 때문이에요. 경제성. 비행기들이 왜 미국으로 넘어갈 때 태평양 쪽으로 안 가고 북극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 왜? 최단 루트로 가려고. 그러니까 배도 똑같아요.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최단 루트로 가. 원칙은. 근데 최단 루트로 갈 때 뭐가 걸린다 싶으면 조금 비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배들이 항상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벗어났을 때 2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항해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 change of origin. 이거는 뭐냐면 부산항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인천항에서 출발한다든지 LA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샌디에고로 간다든지 하면 그건 2로가 아니라 출발지 목적지가 바뀌면 이거는 항해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2로가 단순히 항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의에 의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가 중요한데 기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2로예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항에 들렸다가 홍콩에 들렸다가 부산으로 오는 일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와야 돼. 근데 이게 싱가포르에 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홍콩으로 가면 이것도 2로예요. 자, 2로가 발생되면 뭐예요? 보험자 면책.
보험자 면책이에요. 예. 왜? 위험의 현저한 양적 변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1호를 하게 되면. 예. 근데 1호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그 워런티, 담보 위반의 의무 면책과 관련해서도 배웠지만 1호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자 면책인데 해결책이 없느냐? 여기는 해결책까지는 아니고 그게 있어요. 해결책도 있긴 하지. 뭐가 있냐면 1호라고 해서 다 문제되는 건 아니고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1호는 인정이에요. 그죠? 그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22번.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자, 배가 가다가 선원이 잘못했든 선장이 잘못했든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든 항로를 벗어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주로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선박을 운영하는 주체, 선장, 선원, 아니면 운송인, 그런 사람들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에서 해상보험에 크게 나눠봤을 때 여러분, 해상보험 중에 적하보험이 있고 선박보험이 있다고 했잖아. 선박보험은 얘가 선박으로서 항해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가다가 항로를 이상한 데로 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근데 뭐예요? 화물의 경우에는 내가 선박의 운송인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해가지고 운송을 맡겼단 말이에요. 얘한테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어. 부산에서 LA까지 이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운송해 주세요라고 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굳게 믿고 있어. 믿고 있었다고 친구 이러면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 근데 얘가 정해진 항로로 가다가 어디 빠지든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뭐 이야기를 하거나 사전에 교감을 하거나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보험의 경우에는 그 화물보험과 관련된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보면 ICC 제8조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하보험의 협회 적하 여기서 ICC는 보험과 관련된 쪽에 ICC는 다 협회 적하 약관을 말하죠. 협회 적하 약관 제8조에 뭐가 있냐면 운송 약관이 있어요. 거기서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일체의 1호에 대한 손해는 보험자가 담보한다.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게 아니라 보험자가 담보한다는 말은 뭐다? 보험자가 문제 생기면 보상해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 앞에 줄에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일이 뭐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나는 화물을 운송을 의뢰했고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어. 근데 그 화물을 실은 배가 2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 2호의 문제, 1호로 인해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거는 적하보험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적하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것도 외울 일이 아니죠. 가만 생각해보면 컨테이너를 실어놨는데 컨테이너 운송하는 사람이 가다가 딴 길로 샜어. 그러면 선박보험에서 싸울 일이지 적하보험은 뭔 상관이야? 상관없다. 자, 그리고 2호의 허용 있습니다. 앞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1호는 허용된다라고 했어요. 항로를 벗어났어도 이유가 있으면 이해된다는 거예요. 정상참작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참작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보험자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조건으로? 신속하게 본래의 항로로 복귀해요. 1호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근데 그 사유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그렇죠? 여기 두 번째 줄의 끝에 있죠. 사유가 중지되었을 때는 본래 항로로 신속하게. 근데 이 신속하게 어떤 신속하게인지는 규정이 안 나와 있어. 그냥 신속하게요. 아무튼 그래서 복귀해서 하면 이 7가지는 오케이.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증권의 특약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특약 뭐라 그랬죠? 제가 특별한 약속을 했죠.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사이에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선장과 그 고용주의 지배권 외의 사정으로 기인하는 경우. 선장님이 있어요. 선장이 배의 생사 여탈권을 진 사람이야. 선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선장의 고용주, 선주겠지. 선장이나 선주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 밖의 일이야. 뭐 전쟁 때문이든지 또 천재지변 때문이든지 뭐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를 충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워런티 우리 배웠죠? 담보. 담보를 지키려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항로를 좀 벗어났다. 네 번째, 선박 또는 보호 목적물의 안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말 되게 좋아하죠. 리즈너블이야. 제 인생 제일 중요한 가치관 중에서 넘버원이 합리입니다. 아니다, 융통성인가? 나는 합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융통성 빼면 시체라는데. 아무튼 어쨌든 합리적으로. 합리적이란 말도 뭐 어떻게가 없잖아. 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이 네 번째를 보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태풍이 올라오는데 직진. 합리적일까요? 아니죠. 좀 벗어나도 되는 거 아니야? 태풍 피하려면. 그런 것들 다 해라. 4번에. 그죠? 인명을 구조하거나 인명이 위험한 경우에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거. 이게 뭐예요? SOS. 가다가 SOS를 쳤어. 구하러 가야지. 그죠? 자, 6번째. 선박의 승선한 자에 대해서 내과 또는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거. 이것도 뭐라고 하나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 인도적인 차원에서. 맞아. 그래.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람 구하러 가야 되고 선원 치료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7번.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이 피보험 위험의 하나인 경우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이 기인한 경우. 이 말이 무슨 A냐 B냐 이 말 같은데 우리 앞에서 그 담보 위험에서 뭘 배웠어요?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요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나쁜 짓 했을 때를 얘기를 했잖아. 그게 담보 위험이야. 보험자가 책임을 져줘. 그런데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데 진짜 선장하고 선원이 나쁜 짓 해가지고 배를 딴 데로 끌고 갔어. 그러면 보험자가 이게 담보 위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해준다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요 7가지는 특히 실제로 실무적으로 현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뭐겠어? 4번이겠죠. 그래서 그 왜 이렇게 태풍 올라오고 이러면 배들 막 피하라 그러고 막 항구에 뭐 피난 오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잖아 바다에서. 그런 것들 다 인정된다. 자, 그래서 허용되는 이유가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딜레이부터는 사전 제작 강의에서 녹화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뭐냐 이게 6주차 강의 자료죠. 6주차 강의 자료까지는 시험 범위 다 들어갈 것 같고 7주차 시험 7주차 강의 자료는 사전 제작 강의에서 진도 나갈 수 있는 만큼까지 하고 제가 그 LMS에서 따로 공지를 하든지 해서 시험 범위를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시험 장소 여기야. 여기.